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SK텔레콤 해킹, 이게 엄청난 이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조선일보부터 이제 주요 신문의 사설로 전부 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요, 바로 이제 중국발 국가 사이버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심각한 위협을, 중국발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윤 대통령의 개헌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중국, 북한 바로 간첩이나 이런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완전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해킹 전쟁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뿌리 뽑아보겠다, 이런 게 개헌의 중요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제 기사나 사설들을 종합해보면요, 아마 이번에 SK텔레콤 해킹이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시작됐다. 3년 전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해킹에 쓰인 악성 코드 설치된 시점이 2022년 6월 15일, 2022년 6월 15일 악성 코드 이제 설치 시점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년 가까이 잠복해 있다가 해커가 원격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공격에 나선 겁니다. 저번 달에도, 지난달 말에도 1차 조사할 때 보면 서버 5대에서 이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 심각한, 이번 조사로 해킹 당한 거는 서버가 23대랍니다. 저번에 5대인데, 이 말은 거의 5배 피해가 커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게 누구 소행이냐? 저도 100% 단정할 수 없지만 이미 민간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민간 합동 조사단의 분석으로는 거의 중국 해커 집단의 소행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해커 집단, 여기에 아마 북한도 당연히 연계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번에 해킹이 단순하게 금전 목적보다 오히려 이제 정치적 목적,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 통신 마비되면 전쟁이고 뭐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요즘은 모든 게 통신 인프라에 모든 게 정보나 담겨 있잖아. 근데 이게 마비돼 버리면 그 나라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정치 목적, 군사 목적이 아마 이제 주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통신 인프라를 결정적인 시점,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현상 유지, 현상 변경한다, 침략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주한미군이 또 대만으로 가고, 한국도 이재명이처럼 세심하면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국 개입을 막기 위해서, 특히 주한미군의 이동이나 막기 위해서는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냥 한국을 대혼란으로 만들려면 통신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을 휴전선으로 근접 배치를 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 안 나더라도. 그러면 꼼짝 못하게 해서 대만을 먹는다, 이런 중국의 저는 전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요, 우리나라만 당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해커 집단이, 또 우리 보고서나 자료들 보면요, 중국 해커 집단이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미국, 그 다음에 홍콩, 홍콩 당연하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미얀마, 이런 데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통신금융 기업에 비슷한 이런 데 해킹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조직적인 공격, 사이버 전쟁이다, 벌써.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작년에 미국에서도 중국발 해킹, 이게 적발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통신사에 완전히 메가데이터 수집, 통신사의 모든 게 수집이
정보에 있으니까. 이런 데 목표, 이런 게 다 간첩 활동이거든요. 간첩, 기밀이나 이런 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실제 그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보니까 그때 이미 그 8개 이상 나라, 8개 이상 나라에서 똑같은 게 중국 소행 이걸 조사했고요. 실제 19개에서 스파이들이 적발됐답니다. 19개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는 이런 그 스파이 조직이 미국에서 적발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SKT 이 문제, SK텔레콤의 문제도 커요. 우리 변희재 대표 어제 저하고 통화를 오래 했거든요.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의 그 계약서 위조나 이걸 끝까지 문제 삼고 있는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공론화시키 SK텔레콤도 문제가 많아. 제가 보기에 뭔가 제대로 방지 장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제대로 투자나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SK텔레콤도 문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과기부 정부에서도 뭐 피해가 없냐, 뭐 일부 유출돼도 스마트폰 복제는 안 된다, 피해가 없잖냐, 이런 안이한 자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국가 간에 전쟁이 시작됐다니까. 사이버전, 옛날에는 열전, 막 대포를 쏘고 총 쏘는 전쟁, 그 다음에 냉전, 콜드워, 이거는 그냥 냉전. 근데 지금은 사이버전이 이미 전에 시작됐다. 3년 전에 벌써 해놔가지고 결정적 때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면 나라가 그냥 대혼란으로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무너지는 심각한 게 문제예요.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뿌리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간첩죄로도 처벌 못해. 왜 중국 놈이 이렇게 하면 간첩이 아니냐고. 빨리 간첩 형법부터 바꾸고, 그리고 이런 걸 누가 막냐고. 누가 막냐고. 바로 국정원 아닙니까? 그것도 국정원, 그 다음에 군으로 치면 방첩사, 이런 게 역할이 필요한데 완전히 국정원을 그냥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수사도 못하고 아니 정보 수집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심각한 안보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는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반대로 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군대도 방첩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이런 거 잡아도 간첩으로 처벌도 못하잖아요. 이런 걸 바꾸고 무엇보다 이재명의 세세 외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재명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침략하고 있다고. 옛날에 뭐 이모군란 때 군대 원색이나 군대 3,000명 와가지고 진압하고 흥선대원군 납치하고, 그때 중국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그때 원색의 위안스카이 완전히 뭐 감국 대신이라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그때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게 더하단 말입니다. 근데 세세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느냐고. 하면 이재명이 한번 대답해 보라고. 네가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이 중국의 해커 침략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냐? 그냥 이것도 세세냐? 이것도 세세하면 돼? 진짜게 이것만 봐도 이재명 같은 자가 있으니까, 민주당 같은 당이 있으니까 우리 안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절대 이재명 민주당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는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고 이미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진 전시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야 되고, 그런데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다 없애버리잖아. 방첩사든 국정원이든 이 힘을 더 길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 스파이나 해킹 조직을 엄벌할 수 있는 이런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도 세세로 대응할 거냐. 중국한테 할 말을 해야 되잖아. 영토 주권을 침해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재명 이런 세세 외교로는 절대 중국의 전방위적인 침략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저는 이번 사태는 심각하다. 통신, 모든 게 통신이 다 모든 정보나 모든 게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킹돼 버리면 완전히 나라가 마비돼 버리는, 우리 신경망이, 몸의 신경망이 마비되듯이 통신이 마비되면, 모든 게 인프라가 마비돼 버리면, 국가가 마비되면 그러면 이게 꼼짝없이 바로 당하는 겁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비상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할 정도로 이런 게 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감사합니다.